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또는 배우고 있는 한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앞에 있는 두 개의 글자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오랑캐 이자입니다. 우리가 천자문으로 한자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한자를 전부 오랑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는 고대로 돌아가면 동양에서 한민족의 역사를 시작한 우리 결의 호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 이자를 오랑캐이라고 아이들에게 배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한 우리 선조들은 전부 오랑캐가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한자 학습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자 학습의 실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글자는 누르황자입니다. 누르황자는 진화족의 시조 이름입니다. 사망오제 시기에 등장하는 황제의 이름자의 황자가 누르황자입니다. 저 진화족의 시조 이름이 어떻게 누렇다는 뜻을 나타내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내력은 알지도 못하고 우선 저 황자는 그냥 누르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두 한자를 제가 예로 들어드렸는데 이 두 한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들이 고대에 어떻게 쓰였는가 이런 내용을 알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의 겉 모양만 갖다가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저 글자를 오랑캐이라고 쓰는 한 우리 스스로 우리 선조들을 욕보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한자 학습은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한민족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자에 대한 우리 반성과 더불어서 한자 실체를 먼저 접한 저로서 한자를 위해서 몇 가지 변명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한자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기원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모양과 그 소리를 갖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기원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기원을 알 수는 없는가? 있습니다.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려면 반드시 고대 동양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자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동양 고대에 대한 역사 연구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역사를 알면은 다 알 수 있는가? 지금의 역사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자 만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따로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생각하는 방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생각으로 한자 만든 분들 고대의 그 역사 동양 고대사의 그 역사 속에 담겨있는 우리 선조들의 생각을 다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자 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알 수는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유산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알아채는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옛 선인들의 사고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귀납법식 사고를 한다면 그들은 연역법식 사고에 익숙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과 반대의 방식으로 사고를 하면 한자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한자를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자를 만든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이나 사물을 보면 그리고 그 사물을 본 것을 그대로 기호한 것이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억지로 한자를 외운다거나 또는 수십 번씩 써보아서 익히는 것은 사실은 한자 학습법이 아닙니다. 학문의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고대인들의 생각하는 방식만 우리가 익숙하게 된다면 100자 미만의 기초 한자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한자 학습은 완성됩니다.
이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조옥구입니다. 저는 고대사를 연구를 하고 고대사 속에 담겨있는 우리 선조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서 그 사고방식으로 한자를 보다 보니까 한자의 설계도와 같은 그런 한자의 기초 이론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따라서 한자를 배우면 한자는 100자 미만의 기초 한자를 익히는 것으로 한자를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0자 미만의 기초 한자를 100자 초문이라 해서 저의 한자 브랜드화 했습니다. 자, 100자 초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100자 초문이란 100자의 한자를 의미합니다. 100자 한자란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한자를 천자문을 가지고 배웠는데 천자가 아니라 100자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뜻을 담았고 가운데에 있는 초자는 이 초자는 골라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한자 중에서 100자를 골라냈다. 그래서 정리한 브랜드가 바로 100자 초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한자를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써보지 않고 또 수많은 한자를 일일이 외우지 않고도 이 100자 한자만 제대로 그 이론을 안다면 한자를 쉽게 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하나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사람의 모습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자는 새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새의 모양을 가져다가 오른쪽에 있는 한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한자로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있는 새조자는 과거에 저렇게 새의 모양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모양을 다듬어서 저렇게 새조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한자가 되는 데는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림이 우리 주위에 수많은 그림이 있지만 그 그림들이 다 한자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림이 한자로 발전을 하려면 그 중간에 반드시 이 양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조라는 음가입니다. 자, 어떤 그림이 한자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양자를 연결해주는 조라는 음가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겠죠. 각각의 그림들이 글자가 되려면 그 하나의 음가와 연결이 되면 글자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한자가 필요했을까요? 꼭 한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문자가 필요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는데 보통 보는 것, 어떤 것, 새로운 것을 볼 때에 생각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실을 들을 때에 생각이 일어나고 또 어떤 것을 느낄 때 이렇게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머릿속의 생각을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통의 욕구라고 하는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일어난 생각을 먼저 1차적으로는 말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말을 전달하고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은 태생적으로 이런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자기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데, 본능적 욕구인데, 그 전달을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말은 언제나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 말을 어디다가 담아 놓는다면, 보관해 놓는다면 전달과
보관이 아주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담아놓고 보관할 그릇으로서 문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자는 언제나 말을 전달하고 보관하는 것이 용이한 쪽으로 발전한다는 이런 태생적인 문자는 말을 담고 있는 문자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이 잘 전달되고 잘 보관하는 것이 용이한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반드시 말이 매개로 되어 있고 말 속에는 생각이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